안녕하세요. 저는 오선영입니다. 저는 주로 신화, 전설, 동화에서 사용된 문학적 요소를 회화에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회화적 변주로 인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제 작업을 펼쳐놓는 전시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이 전시에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장 입구에서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갔을 때 그런 하루의 변화무쌍한 그런 장면들을 제가 회화를 통해서 표현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랬을 때 좀 더 제 작업들을 늘어놓아 보면은 되게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빼고 넣고 그런 편집됨으로 인해서 풍경들이 조금씩 연상되고 그게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보게 되는 그런 평소에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색감 혹은 그러한 거를 통해서 유동적인 붓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회화적 표현 그런 것들을 이번 전시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번 전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전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 제목이 레인보우 포레스트인데 제가 그거를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무지개 숲이라고 이제 확연하게 명시된 단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2차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변화무쌍한 숲으로 갈 수 있고 그거를 다시 재정립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면 그거는 되게 다양한 향연의 그러한 상상적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시 제목을 가지고 그러한 약간의 변화, 내 주변에서 일상에서의 그런 내 상상과 결합된 그런 풍경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무쌍한 그리고 좀 다양한 다채로운 그러한 것들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의 소재만 이번에 집중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수집했던 그런 명사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복선을 깔아주면서 하나하나씩 단서를 던져주는 듯한 풍경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미지의 세계? 네. 약간 약간 좀 초현실적인 느낌도 항상 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 제가 작업을 시작할 때 그런 명사에 대한 조합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풍경으로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숲이라는 게 되게 자주 제 회화에 등장하는 소재들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은 공간을 낼 수 있는 장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약간 숲이라는 개념 자체는 제가 어떤 그런 정말 나무가 우거진 그런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공간이라기보다 정말 그 숲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있는 공간처럼 저한테는 다가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숲은 저에게 약간 초현실적이고 조금 신비의 세계? 그랬을 때 약간 그런 우거진 거 사이 속에서 뭔가 한 가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쩔 때는 두세 가지가 일어날 것 같은 또한 약간 스산한 느낌이 드는 기신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숲을 그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숲을 이번 전시 제목의 일부에 넣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있죠. 근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제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항상 사건의 징조, 징후 이런 느낌의 장소, 그런 풍경을 담아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제 작품을 보시는 관람객들한테 강요를 하고 싶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제가 그려놓은 풍경 안으로 유인하고 싶은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서들을 흘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사건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그린다기보다 그 실체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아니면 그 후에 잔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뭐 그런 것들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작품을 통해 친절하게 이해할 만큼의 논리로 전개한다고 해서 그게 고스란히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냥 보통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추상 작업이 아닌 제가 구상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상 작업은 어쨌든 구체적인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소재들이 버물려져서 풍경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미 제가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좀 더 과감하게 이용을 해서 좀 약간 여백을 남겨놓듯이, 이야기의 여백을 남겨놓듯이 그거를 내버려 두는 거죠. 제가 작업을 할 때 그런 소재 명사에서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제가 만약에 장미하고 화살을 같이 그리기로 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런 명사에서 음성 같은 게 느껴지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기 전에 뭐 휘리릭이라던가 뭐 쉿 이런 단어들도 옆에다 같이 기입을 해놔요, 드로잉 책에. 그랬을 때 그러한 음성적인 부분과 이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게 회화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저는 좀 찰나의 순간을 그린 것처럼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약간 좀 스케치한 것들, 약간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약간 드로잉적인 면도 보이고, 그리고 색 덩어리 자체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녹아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과 같이 버물려져서 작업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전달하고 하는 이미지 안에서의 그런 이야기가 무겁지 않고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한번 봤던 그런 잔상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스케치북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입하고 그거를 또 드로잉으로 남기는데, 최대한 제가 해놓은 수채화와 연필로 그려진 그 드로잉을 바탕으로 고스란히 유화 작업에 옮겨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맞출 수 있게. 하지만 결국에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일을 썼을 때 조금 수채화와 다른 면은 있지만,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오일 매체의 특성은 좀 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채화의 경쾌함, 그 좀 가벼우면서도 약간 진중한 느낌,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들이 약간 살짝 묻어나는 느낌, 그거를 굳이 묘사할 필요도 없이 그게 물감과 유동적인 붓질, 라인으로만, 그건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그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굉장히 제가 유화라는 재료를 통해서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약간 조금은 좀 달콤한 그런 색채의 맛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도자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회화 작업을 시작한 게 그런 명사들, 소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화롭게 구성을 해서 그거를 풍경으로 만드는 지점에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 명사 자체만을 따와서 만들어 본다면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회화에서 벗어나야지만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단순하게 했고, 그랬을 때 약간 도자기가 좀 회화적인 표현들을 입체로 형성화시킬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도자 작업할 때 무책임하게 좀 작업을 해요.
사실 안 보이는 데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좀 깨진다거나 뭐 약간 뭐 아예 부서진다거나 어쩔 때는 그냥 형태 자체도 좀 그냥 뭐 동그랗게 아니면은 좀 찢어진 듯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고 거기 위에다가 약간 유화나 수채화의 느낌을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 도자에다가. 그랬을 때 그 소재들이 하나하나 떨어져서 그런 장미라던가 아니면 뭐 나뭇잎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추상적 형태 위에다가 그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회화 도자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봤고 저는 그런 것들 조금 실험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벽에다가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바닥에는 벽에는 결국 평면으로서 보여지고 바닥에는 결국 그런 입체의 형태가 하나둘씩 그 소재가 톡톡톡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의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스컬프처처럼 입체 형태를 가진 것 위에다가 그림은 약간 좀 캔버스를 변형을 해보고 싶은데 캔버스를 변형해서 하는 거는 더 인위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약간 도자 작업은 어쨌든 작은 오브제고 그 작은 오브제 안에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그런 건축적이면서도 가장 미니멀하게 형태를 만들어서 그 위에 약간 그런 회화적인 거 결국에는 제가 풍경을 그릴 때 여러 가지 풍경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게 무한대처럼 연결되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도자기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는 그걸 결국에는 동그랗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다각형으로 결국 그 면들이 이어져서 그 이야기 풍경들이 쳇바퀴처럼 돌아지게끔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가 실험하고 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도자 작업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전시에 넣으려고 했습니다.